명사 초대석. 이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을 초대해서 이 명사의 삶과 철학, 또 화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명사 초대석. 오늘 앞서 말씀을 드렸죠.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김인호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혈 하면 다들 아시죠? 네. 네, 헌혈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958년도 국가로부터 혈액 사업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수혈용 전체 공급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300만 헌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산적십자혈액원에서는 전년도 23만 8천 1명분의 헌혈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산 시내 전역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한 300만 정도의 헌혈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저희 부산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650여 명의 헌혈자를 매일같이 받아서 그 혈액을 잘 가공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해서 부산에 있는 각종 병원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네. 부산적십자혈액원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매일 650여 명 정도가 부산에서 헌혈을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많은 분들이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혈액 관련 업무가 바로 이런 그 혈액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헌혈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피를 뽑는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헌혈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먼저 헌혈을 왜 해야 되느냐? 네. 먼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혈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 한 650명 정도 매일같이 650명의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건데요.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하는 이유는 병상에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이 필요한데 네. 현대의 과학은 아직까지도 혈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물질도 없고 오직 우리 헌혈자들의 헌혈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은 아주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렇죠.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큰 수술도 굉장히 많을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또 부산으로 와서 수술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해서 혈액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시내 그 헌혈의 집에서 확보한 혈액만으로 그 수요를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우려도 또 들거든요. 실제로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지역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역은 헌혈을 받아오는 양에 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오는 것보다 이게 병원에 쓰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부산에는 부산대학교 병원 등 5개 큰 종합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병원하고 지금 300개 좀 크고 작은 병원들한테 저희들이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술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어쨌든 의료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지 어떤 요인이든지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혈액은 인구 비례해 볼 때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헌혈을 해서 이제 혈액을 보내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혈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헌혈의 이제 집. 예.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헌혈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단체 헌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나 또는 아. 단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헌혈을 하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게 동화절기입니다. 동화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혈액을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부산 지역이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많은 군부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사실 다른 데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절기나 이럴 때 단체 헌혈을 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헌혈을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볼 때도 뭐 전국에 15개 혈액원이 있는데 네. 단체 헌혈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네. 저희들은 한 23%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부산의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우리 부산의 헌혈률이 전국 평균인 6%보다는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체 헌혈인 경우에는 조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혈액 수급 자체가 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요. 네. 통상적으로 볼 때 네. 5일 정도의 혈액을 비축해야만이 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분의 혈액을 그렇죠. 미리 비축을 해둬야지 그렇죠.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급작- 어떤 예, 그런 예. 게 있기 아, 때문에 네네. 5일 정도는 저장을 해놓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동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렇죠. 저희들 매뉴얼에 5일치 정도 되면은 관심, 또 3일치 정도 되면은 주의, 2일치 경계, 1일치 심각 이런 상태로 해서 매뉴얼대로 예. 지침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동절기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2일치까지도 내려가고 이런 적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4월달 들어서면서 3일치 이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 사항인데 어쨌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려움은 많이 극복되어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네.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1, 2월 달에 사직 혈액 수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을 좀 늦춘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부산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전국의 헌혈률이 약 한 6% 정도 되는데 부산은 7% 정도 헌혈을 많이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들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그 헌혈 자체도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그런 이유가 왜 동절기에는 왜 그 헌혈 수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게 이 헌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추울 때나 예. 더울 때는 아무래도 휴가를 가는 경향이 있어서 헌혈은 좀 쉽지 않을 거고요. 아, 또 네. 추울 경우는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게 좀 덜하거든요. 아, 이동을 또 많이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헌혈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 안 가시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군요. 또 그리고 예. 이상하게요. 네. 비가 오거나 그러잖아요. 예. 그럼 확실히 헌혈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날씨 굉장히 맑은데 네. 이런 날은 또 헌혈률이 증가합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병원에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춥거나 덥거나 상관이 없이 꾸준히 계획대로 혈액은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저희 혈액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와. 이게 혈액형이 제가 학교에서도 배웠을 때도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혹시 헌혈 참여율이 좀 높은 혈액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네.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네. A형이 한 34.1% 됩니다. 네. O형이 27.2% 되고요. 예. B형이 26% 되고 AB형이 11% 됩니다. 예. 이건 전국 매년 평균 비슷한데요. 예. 어쨌든 A형이 헌혈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고 네. 또 쓰는 것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O형도 굉장히 많이 헌혈도 많이 하시고 네. 화용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B형, AB형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시기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중 네. 이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고 네. 여자들은 보통 한 23.7%, 남자는 76% 정도 이렇게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B형인데 아, 그러세요?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왜 얼마 전에도요 헌혈 괴담이 또 한 차례 나돌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마다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헌혈 참여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헌혈의 집에도 문의가 쇄도했고요. 네. 뭐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무튼 이 루머로 인해 가지고 네. 저희들 아무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게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날씨에 따라서 뭐 계절에 따라서 헌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뭐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날씨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좀 네네.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헌혈과 관련한 오해를 하고 있는 점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헌혈에 대한 오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바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알겠습니다. 예. 헌혈에 대한 진실과 오해 진실과 오해. 네, 이런 문제들이 요새 많은데 네. 오늘 그 부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사실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헌혈을 하면 뭐 이런 에이즈 등 질병에 감염될 수 있나요? 뭐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감염될 수 없답니다. 네. 왜냐하면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직기비품이나 관련되는 뭐 바늘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묵은 처리되기 때문에 단 한 건도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질병의 감염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무근이 절대 아닙니다. 네. 둘째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헌혈하면 진짜 몸에 안 나쁜 거 맞아요? 또는 헌혈을 하면 이렇게 몸에 좋지 않다던데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 체내는 혈액의 여자는 한 7%, 남자는 8% 정도가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헌혈을 하게 되는 혈액은 저희 체내 예비분의 우리 체내는 한 15% 정도 예비 혈액이 있습니다. 네. 이 혈액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혈액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적혈구 같은 거는 35일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소멸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혈소판도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체내에 있는 이 생물은 혈액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분비물로 배출이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배출될 수 있는 혈액 일부를 15%의 여분의 혈액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고요. 더군다나 또 일부 또 이제 또 어디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사전에 비중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맞는지 비중, 혈압 또는 건강 문진 아무튼 실제로 헌혈에 참여하시는 것조차도 합격하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 아주 건강하신 분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로우신 분들은 전혀 헌혈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헌혈하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헌혈 안 하는 거 아니야? 또는 헌혈 종사자들은 헌혈 안 하는데 몸에 안 좋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오해가 우리한테만 많은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 있을 식으로요.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헌혈률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산은 7% 정도 하는데 한 6%가 전문 국민 헌혈률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희 대한적셔서 직원의 분포도가 40%입니다. 그러니까 6%하고 40%는 전혀 이게 이렇게 맞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근거 수치도 되질 않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헌혈을 하시겠네요. 헌혈 30회 이상 헌혈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지만 예. 어떤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네. 약을 먹게 되면은 헌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네요. 그럼 정말 네. 저희들이 늘 표현하게 헌혈을 했다, 헌혈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럭키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헌혈에 하기가 합격돼서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산혈액원은 정말 자랑할 일이 있는데요. 간호사들이 한 80여 명 되는데 100회 이상 하시는 분 2분이 됩니다. 야. 더군다나 지금 어떤 헌혈원을 직접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포 헌혈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그 100회 이상 헌혈하신 분 간호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보시고 네. 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남포 헌혈의 집에 가시면 아주 반갑게 그 맞이해 주시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100회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친절하고 네. 상세하게 해서 지금 헌혈자들도 뭐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헌혈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뭐 30회 이상 하신 분들도 20명이 넘고 와. 그다음에 50회 이상 하는 분도 많습니다. 네. 뭐 헌혈 관련자들 헌혈 안 한다? 뭐 전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지금 일부 대학병원의 검사진단의학과 교수는 뭐 혈액 전문이거든요. 네. 90회 이상 헌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직원이나 헌혈 종사자들 헌혈 안 한다. 이거 사실 무근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 적십자가 무슨 뭐 혈액 헌혈하는 거 없고 뭐 장사를 한다. 또는 뭐 제약회사에 비싸게 판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루머에 불과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혈액 사업은 지금 세계 어떤 최고의 수준을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네. 수준이 상당히 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액 그 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뭐 저희들이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밖에 혈액 대금이 되질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PRC, 적혈구라고 그러거든요. 혈액 이제 한 봉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미국은 한 2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한 봉다리, 이게 개념이 한 봉다리 마셨다 하면 2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고요. 호주는 26만 원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도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5만 원도 미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해서 혈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이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사업이 국가로부터 임은 받아서 하지만 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대한적자 혈액 사업이 국가 경제로부터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적십자사에서 뭐 혈액을 어떻게 비싼 제약회사에 판다 이런 건 뭐 전혀 사실하고 관련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네. 일부 많은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막 왕왕 떴는데 저 헌혈하면 헌혈 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증서를 줬더니만 몇 병원에 갔더니만 1,000원밖에 안 돌려주더라. 예. 당신들 이거 헌혈하면 헌혈 증서 주면 그대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루머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좀 법을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종전에 그 대한민국의 적혈구 한 개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요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 입장으로서 혈액을 받을 때는 5만 원 정도의 혈액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혈액 대급이 아니라 혈액은 무료로 주고 무료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5만 원 정도의 이런 그 부가 가치가 발생되느냐? 이것은 체열 과정부터 검사를 해서 병원에 공급까지 가는 수수료 비용이 네. 5만 원 정도가 든다고 네. 혈액관리법으로 지정을 해서 혈액 대금이 아니라 네. 수수료 명목으로 어차피 그 대금은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만이 그거를 이제 그렇죠.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5만 원짜리를 이제 받았다고 A라는 만약 제가 오늘 혈액을 한 유닛 받았다. 그러면 이제 5만 원 정도 이걸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중에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는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예, 예. 80%는 무조건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20%가 남지 않습니까? 네.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담을 하는 것 중에 이 20% 부담해야 되는데 헌혈하신 분들은 그 증서를 내시면 그 20%만 면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헌혈 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한 유닛도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대한 가격을 맞았다 그러면 네. 20%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헌혈 증서를 소지하시게 있으면? 되면은 무료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런 어떤 제도로 있습니다. 개념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잠시 교통안전의 길잡이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연결할게요. 네, 4시의 교차로 오늘 명사초대서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김인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헌혈에 대한 그런 오해, 진실과 오해 이 5가지 정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헌혈을 함으로써 더 건강에 유익한 점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헌혈한 혈액은
우리 체내에서 여분의 혈액으로 헌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여분의 혈액마저도 헌혈을 한 뒤 일일이 지나게 되면은 헌혈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고요. 지금 뭐 헌혈과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회 발표가 있는데요. 네. 핀란드의 어떤 결과를 보면은 헌혈을 하면은 체내 그 철분 저장량을 줄여서 심장마비를 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헌혈한 다음에 건강 검진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건강 관리를 통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 발표 나온 자료는요. 이게 40대 이후를 대로 조사를 했는데 40대 이후에 헌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86% 정도 낮아진다는 이렇게 검사 보고했습니다. 86%나 낮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을수록 철분이 우리 체내 이제 과다하게 이제 뭐 쌓이는 걸로 예측되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헌혈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헌혈이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또 좋은 점이 있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좀 헌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짚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병상의 환자들은 혈액을 맞아야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혈액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헌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혈하시는 혈액은 뭐 35일 정도 최장 기간 35일 지나게 되면 다시 그냥 분비물로 배설되는 혈액인데 네. 여러분들이 용기만 내어준다면 그 헌혈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300만 헌혈 이게 대한민국이 혈액에 대한 자급자족 시대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그 2014년도 말에 저희들이 300만 헌혈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혈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헌혈에 동참한 분들 중에서 또 손꼽을 수 있는 모범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에 700회 이상 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700회요. 네네. 600회 이상 하신 분들도 두세 분 계시고요. 네. 500회는 뭐 한 수십 분 사실은 되십니다. 근데 부산에 좀 재미난 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남성의 헌혈 비율이 66% 정도 되고 여성 비율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 전국의 여성 최초로 400회 헌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이 뭐 다른 더보다 훨씬 활성화되는 게 헌혈 증서를 많이 기부를 해주십니다. 저희 혈액원으로. 작년에도 뭐 1,391명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네. 뭐 어쨌든 기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굳이 또 팁을 드린다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암 쪽이라든지 또는 뭐 혈액암 또는 다른 뭐 암 계통의 이런 분들은 혈액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 부산 시민들이 전년도에 1,391명이 헌혈 증서를 저희 혈액원에 보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잘 갖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뭐 경제적으로 혈액 대금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유니트당 한 10,000원 정도는 헌혈 증서가 있으면 그걸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부산 적십자 혈액원 운영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뭐 소정의 면담 이런 심사 과정을 거쳐서 100%다 어쨌든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헌혈 증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도 그 저희들이 헌혈 기부권 행사라는 걸 했는데 즉 이제 헌혈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영화 관람권도 두고 그런데 그거를 네. 이제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12,500명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이렇게 저희 모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백혈병 환자 치료라든지 취약계층 뭐 재활 치료 즉 혈액과 관련되는 질병에 대한
어려운 분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우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혈액원으로 연락 주시면 특히 증사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산 적자 혈액원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명사 초대서 4시의 교차를 함께 하시면서 나 이번에 꼭 헌혈에 동참을 해야지 결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헌혈은 만 16세 이상 69세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헌혈을 사실 하는 이유는 환자들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또 질환이 있는 분, 어디 아프신 분은 헌혈에 당연히 참석을 못 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해외 경력이 있으신 분,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은 무조건 1개월이 지나야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또 알지 못하는 잠재적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안전한 혈액을 환자들한테 공급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혈하시기 전에 문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갖고 오셔야만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해오는 이야기가 혈액 한 방울에 밥 한 그릇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럼요.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데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혈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영화권도 말씀하셨고요. 그 네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네. 국가에서는 혈액을 이제 활성화 국민들한테 이렇게 활성화하게 해서 안전하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술의 문제도 다른 나라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부산광역시에서도 헌혈 권장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헌혈을 하신 분들은 하루 공가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일에 4시간 봉사 활동을 또 인정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헌혈하시면 마찬가지로 기념품 같은 걸 드리는데 뭐 영화 관람권이나 뭐 이런 걸 드리는 것은 뭐 휴식을 좀 취하시고 또 다시 또 헌혈에 네. 참여해달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일부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남포 헌혈의 집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뭐 꽃다발 이벤트 같은 것도 협찬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극 관람권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헌혈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2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여건만 해결되게 되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헌혈 사업은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 하절기 때 혈액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올 1월달, 2월달도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극복을 했는데 매년 추울 때는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건 영향으로 더욱더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겨울철에 그러니까 따뜻한 이제 봄날이라든지 이런 뭐 가을날이 따뜻한 날은 아무래도 헌혈자들이 쉽게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네. 춥고 더운 날은 참여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참여해 주시는 게 더욱더 저희들한테 소중하고요. 지금 일부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기업에서 혹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혈액원에는 헌혈의 집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냥 3, 4, 뭐 모셔서 그냥 헌혈에 있어서 캠페인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고 이런 거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뭐 기업의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좋은 일이 있을 때 네. 그 단체에서 뭐 다른 등산을 가시거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헌혈 캠페인 같은 거 해주시고 네. 단체에서 헌혈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주 절실한 게 그 동아절기 그 혈액 수급이 어려운 문제하고 지금 3, 40대의 헌혈률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저희들보다 혈액 사업은 조금 이렇게 좀 발전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헌혈 비율이 79%고 30대, 40대 헌혈 참여율이 19%입니다. 네. 근데 일본의 경우는 10대, 20대 헌혈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 40대의 헌혈률은 50%나 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혈액 수급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기계는 3, 40대의 헌혈 참여인데요. 3, 40대가 그 동절기나 하절기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만 참여하신다는 생각만 해주시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혈액에 어려운 거는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뭐 그 소규모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소규모 직장에서 동절기나 하절기 때 이렇게 단체로 헌혈의 집에 오셔가지고 헌혈에 참여해 주는 거 저희 헌혈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는 13개의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헌혈할 수 있고 저희들 부산은 자랑스러운 게 저번 설날에도 하루도 안 쉬고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네. 1년 360일 어디로 오시든지 헌혈에 참여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3, 40대의 B형인 제가 가장 먼저 가서 헌혈을 해야겠다라는 네네.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자, 오늘 명사초대석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김은호 원장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